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내 코로나19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14,831명, 사망자 44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확진자는 224명, 사망자는 22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도쿄 47명, 홋카이도 3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총 2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4,11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83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국내에서 감염이 43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448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예정된 긴급사태 선언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긴급사태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まず緊急事態宣言については、東京の場合はですね、まだまだ厳しい状況であります。よってそこはですね、この宣言の延長ということはもうお願いを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 이에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 대해 도쿄의 경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며 이 선언에 대해 연장을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는 아직 신규 감염자가 하루에 100명이 넘는 날이 많으며 지금까지 4,000명 이상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9일 전국 지자체 지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본부회의가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 기간에 대해 국가에 요구하는 긴급 재현에 대한 결정은 일부 지자체에서 전국이 일제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 나와 결론이 미뤄졌습니다.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도쿄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토토리현의 히라이 지사는 감염 확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선언이 일부 지역에서만 해제되면 사람들의 이동으로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고 말 것이라며 모든 도시 대상으로 선언 기간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률 개정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의 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불행히도 현재는 새로운 감염자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과연 5월 6일에 긴급사태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긴급사태의 연장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달 1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감염 현황 분석과 선언의 연장 해제 지표를 제시받아 연휴 마지막쯤 정식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야후재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 타당한 연장 기간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개월이 41.3%로 많은 사람들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연장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분위기대로라면 연장은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전국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지역만 연장을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으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외출 자제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음주가 늘어나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의 3월 한 달 매출은 음식점 등의 업무용이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가정용은 오히려 7.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한 중독치료 전문가는 외출 자숙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유행 중인 온라인 회식을 하게 되면 막차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도수가 강한 주류 계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과음으로 인해 건강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량을 보기 쉽도록 기록하여 음주량이 늘어난 이유를 찾아내기 쉽게 하고 조깅이나 체조 등으로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료 종사자에 대해 29일 후생노동성은 업무 외 감염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급여의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후생성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Q&A에 게재하였습니다. 후생성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감염 경로의 특정이 필요로 하지만 의료기관 등에서의 감염 위험을 감안하였으며 의료 종사자들의 산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속한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았냐, 진작에 인정이 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정이 돼서 다행이다, 아직 많이 열악하여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 등 이러한 결정에 환영을 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든위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예년 같으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북적해야 할 곳의 풍경이 많이 변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버스터미널, 기차역과 공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사태 선언이 되고 외출 자제가 요청이 되는 가운데 이곳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주쿠 버스터미널은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나 29일에는 100분의 1 정도로 이용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버스의 수도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손님이 없는데도 출발하는 버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쿄역입니다. 간혹 여행 가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나 예전과 같은 혼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칸센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골든위크에 비해 예약률이 1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입니다. 공항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항공사들에 따르면 골든위크 기간 예약자 수는 전년에 비해 국내선은 93%, 국제선은 98%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곳이 예년과 양상이 판이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오사카의 한 전문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촉탁 직원에 대해 출근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28일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수업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하였고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디에 가도 살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해당 학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직원에게 출근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은 지나친 처분으로 학교 법인 측에 단체 교섭을 제의하였으며 다음 달 항의문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기 피해 금액이 3천만 엔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관련 사기 사건은 미수를 포함하여 32건으로 피해 총액은 3,117만 엔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특수사기로 1,000만 엔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으며 감염의 검사비 목적으로 현금을 갈취하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쿄 고토구에 위치한 특별 노인보호시설 키타스나홈에서 25에서 28일 입소자 35명과 직원 4명 등 총 39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감염된 입소자들은 발열 등 증상은 없으며 시설 내에서 층을 나눠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고다이라시의 85세 남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날 사망하였고 사망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10일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날 용태가 급변하여 구급차로 이송이 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 후 13일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시청이 변사로 다룬 사안에서 사망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판명된 경우는 이 남성을 포함하여 지난달로부터 이달 28일까지 1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